이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리해야 할 곳이 있어서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읽히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그 집에 이미 은행 근저당이 집값의 2배로 잡혀 있었습니다. 제 보증금 2억 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65살 문정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년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다가 보증금 2억 원을 날린 분이에요. 정혜 씨는 그 집이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문정혜 씨는 인천 부평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함께 대출을 끼고 산 집이었어요. 그 대출을 갚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갚은 대출이었어요. 남편은 7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오른쪽 몸이 불편해졌어요.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혜 씨는 그때부터 혼자 벌었어요. 동네 마트 계산대, 학교 급식실, 아파트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텼어요. 아들 민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 민지는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았어요. 둘 다 자기 살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남편이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어요.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정혜 씨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이었어요. 정들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면 3억 2천이 들어왔어요. 요양병원비를 내면서 남은 돈으로 전세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2억을 잡았어요. 나머지 1억 2천은 남편 요양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면서 버티는 계획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받은 건 동네 오래된 부동산이었어요. 사장은 2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개받은 집은 부평구 신축 빌라였어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관리도 잘 돼 있어 보였어요. 집주인은 40대 남자였습니다. 말씨가 부드럽고 인상이 좋았어요. 어머니, 저희 빌라는 신축이라 하자가 없어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정혜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 요양병원 근처이기도 했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2억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날 집주인이 와서 열쇠를 줬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정혜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사흘 뒤였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빠서 못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전히 안 됐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읽히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저도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정혜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정혜 씨는 아들 민재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재야, 이사한 집 집주인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등기부등본 떼봐요. 등기부등본이 뭔지 몰라서 민재가 대신 떼줬어요. 전화로 민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큰일 났어요. 정혜 씨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이 집에 근저당이 3억이 잡혀 있어요. 집값이 얼마예요? 정혜 씨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2억 5천. 집값이 2억 5천인데 근저당이 3억이에요. 엄마 보증금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엄마 한 푼도 못 받아요. 정혜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전세 사기예요.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부동산으로 먼저 갔어요. 부동산 사장은 있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계약하기 전에 왜 근저당 확인을 안 해줬어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집주인이 저한테도 속인 거예요. 민재가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 근저당 설정일이 계약서 쓰기 이틀 전이에요. 계약 직전에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확인 안 한 게 말이 돼요? 부동산 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은 같은 방식으로 11가구한테 전세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노후 자금을 털어 전세를 얻은 50대, 60대 분들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어요. 정혜 씨는 그날 밤 요양병원으로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알면 충격을 받을까 봐서요. 병실 침대에 누운 남편 얼굴을 보면서 정혜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도 없고 보증금도 날렸고 남은 돈은 1억 2천 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요양병원비를 내면서 버텨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 민재, 딸 민재한테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민지가 울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제가 이런 거 확인해 드렸어야 했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잖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민재가 법률구조사무소를 알아봤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11가구면 집단 소송이 가능해요. 집주인 재산이 있다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미 도주했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정부에서 긴급 대출이나 공공임대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정혜 씨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더 힘든 건 당장 살 곳이었어요. 그 빌라에 계속 살 수는 있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언제 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일단 저희 집으로 와요. 서울이잖아. 그게 문제예요? 일단 와요. 정혜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갈 데가 없었어요. 정혜 씨는 민재 집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방 하나를 내줬어요. 민재 며느리가 불편한 내색 없이 받아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집단 소송은 5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집주인은 결국 붙잡혔어요. 태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대기가 길지만 순번이 오면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기는 구조였어요. 정혜 씨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민재 차를 얻어 타고 보러 갑니다. 남편한테 집 이야기는 아직 못했어요. 알면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요. 정혜 씨는 가끔 빌라 앞을 지나갑니다. 30년을 살던 부평 집이 그립거든요. 그 집 팔던 날이 생각나요. 이 돈이면 오래 버틸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 생각이 맞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 마지막에 정혜 씨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사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직접 확인하세요. 부동산 믿지 마시고 계약 당일날 다시 한번 떼보세요. 저처럼 되시면 안 되니까요. 그것만 알았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